수양산 이어가지고 그 옆에 수양산 관련지어 작품지어 생각하기가 나오죠. 그래서 관련지어라는 거는 뭐냐면 중이법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관련지어 생각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청란리 벽계수 옆에 해석이 있거든요. 근데 벽계수가 누구냐면 왕족 이름이에요. 왕족 이름. 흐르는 물이 될 수도 있고 왕족 이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쓴 거냐면 황진이가 쓴 거거든요. 황진이가 벽계수를 보면서 하는 거야. 이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하지 마라. 쉽게 흘러감을 자랑하지 마라. 일도 창해. 한 번 흘러가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을 해. 명월이가 뭐냐면 황진이의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만공산 여기 있으니까 나한테 잠시 쉬어가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황진이가 왕족인 벽계수를 꼬시는 약간 꼬드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지금 관련 지은 거냐면 명월이 밝은 달일 수도 있지만 황진이 자신을 의미할 수도 있고 벽계수가 시냇물을 흘러가는 시냇물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왕족 이름, 그러니까 남자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중의법을 가진 고전 작품으로 외부 작품으로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그 다음 이어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 풍상이 섞어친 날이라는 말이 있는 그 시조를 좀 한번 볼게요. 자, 풍상. 풍상이라는 거는 결국 바람과 설이에요. 바람과 설이. 바람풍의 설이 상자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가 뭘 의미하겠어? 실현을 의미하겠지. 그지? 그래서 실현을 의미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 섞어친 날에, 섞어서 내린 날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풍상은 세모가 돼 있죠? 그지? 세모, 실현과 고통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이렇게 돼 있고, 황국화를. 우리가 국화하면 뭘 상징한다 그랬어? 그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그랬죠? 자, 황국화는 그래서 뭐야? 충신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분분할 때 분자가 화분분자예요. 그래서 금화분에 가득 담아. 뭐를 가득 담았을까요? 그렇죠. 국화를 가득 담은 거죠. 한국화를. 옥당. 옥당이 홍문관이에요. 홍문관. 홍문관이라고 해서 여기는 임금의 자문기구야.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보낸 거야. 신하들한테. 그러니까 금화분에 국화를 가득 담아서 신하들에게 보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도리야. 도리라는 건 복숭아꽃이랑 자두꽃이야. 자두꽃아. 꽃이 온양 하지 말래. 꽃인 채 혹은 척 하지 마라. 응? 임금의 뜻, 임의 뜻. 임금의 뜻은 뭐예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신하가, 신하가 되라. 라는 그 뜻을 내가 알겠구나. 라는 거고요. 그리고 도리는 뭐야? 쉽게 변하는 단신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조적인 소재는 뭐예요? 국화와 도리가 대비적인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스탑한 다음에 OX 잠깐 해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OX 해보면 풍상은 바람과 설이라는 뜻으로 그죠? 고난과 시를 의미한다. 풍상은 황국화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 그럼 왜 돋보이게 역할을 하냐면 풍상 자체가 실현이잖아. 그지? 국화가, 국화가 풍상이라는 시련을 겪고 이겨내고 피어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석고와 피오는 대조적인 표현이죠. 그죠? 맞죠? 그지? 그러면 석고는 어떻게 한 거냐면, 뭐가 섞은 거야? 풍상이 섞어온 거고, 거치는 거고, 그러니까 실현이고, 그 다음에 뭐가 핀 거야? 국화가 피운 거지. 그럼 얘는 실현을 어떻게 한 거야? 극복한 거지. 그러니까 대비적인 느낌 주는 거 같고요.
시류에 편승한다는 거는 뭐냐면 세상의 흐름에 쉽게 변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강직한 신하가 되라는 의미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다 맞는 설명이었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작품 볼게요. 성산문 이 몸이 죽어가서. 성산문이라는 사람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산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단종의 신하거든요. 단종의 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양대군을 비판하는 작품을 쓰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몸이 죽어가서 죽은 뒤를 어떻게 한 거야? 가정했네요. 무엇이 될까라고 나에게 되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지. 물음을 해봤고요. 봉래산 제일 높은 봉우리에 낙락장송. 낙락장송이 이 물음에 대한 답인 거죠. 나는 죽어서 뭐가 될까 했더니 큰 소나무가 된대요. 그럼 낙락정성 뭐야? 화자의 지조와 절개, 임금에 대한 충심의 상징. 백설이 만공, 흰 눈이 만공, 만자가 가득할 만해. 건은 건곤 하늘과 땅이야. 그러니까 온 세상이 가득할 때. 독야청청, 독자가 홀로 독자거든요. 홀로 푸른 빛을, 홀로 푸르리라 이렇게 되고요. 푸른 빛을 바라리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백설은 그러면 이 성사문에게는 수양대군 일파의 부정적 상황을 의미한다고 얘기하면 되고, 독약청청이라는 건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죽은 뒤라는 과정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거를 묻고 답했죠? 문답법. 죽은 뒤에 뭐가 될까? 다른 말로 하면 자문자답 이렇게 형식을 통해서 주제를 나타낸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화야라고 있네요. 국화야. 국화야, 너는 국화 있으니까 지조절개라는 거 기억해야 되겠죠. 그지? 지조와 절개라는 거 기억했고, 너는이라고 있어. 너는이라고 했으니까 의노네. 어이 3월동풍. 3월동풍 하는 건 따뜻한 봄 혹은 봄바람을 다 지내고. 그 다음에 계절적 차이가 있죠. 얘는 봄이고. 낙목한천. 낙목한천은 뭐야? 떨어질 낙에 나무 목에 추위예요. 추운 계절이거든. 그러니까 잎이 떨어지는 추운 계절. 국화가 가을에 펴요. 황국화가. 가을에 핍니다. 초겨울에 펴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네 홀로. 네 홀로니까 다른 꽃들과 대비가 되는 거지. 다른 꽃들은 다른 꽃들은 봄에 함께 피죠. 그것과 대비가 되는 거지. 피었느냐 물었으니까 서리. 아마도 오상고절은이라고 있어요. 오상고절. 오상고절은 국화의 별칭인데 절이 절개절자야. 그리고 서리상이거든. 서리를 이겨내는 높은 절개. 를 지닌 건 너뿐인가 하노라. 여기서 너는 누구겠어? 그치, 국화겠죠.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인가 하노라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풍이 불어오는 3월은, 그치, 3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계절의 대비가 있다는 거. 이거 표시해주면 되겠다. 계절의 대비가 있다. 동풍이 불어오는 3월은 이별하는, 아니죠. 이건 이별하는 시간이잖아. 스탑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해보세요. 이별이 아니라 국화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X가 된다. 낙목하천은 추운 계절이죠. 낙목하천. 추운 계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겨내야 되는 부정적 상황. 그지? 추운 계절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거죠. 국가가. 니 홀로 아까도 얘기했죠. 다른 꽃들은 봄에 혼자 핀다고 얘기했어요. 아이고